정서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 혹은 분위기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기분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생리적인 변화, 또 우리가 처한 상황,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지 이런 인지적인 요소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아, 몸의 반응과 생각, 상황이 다 얽혀 있군요. 그렇죠. 특히 자율신경계 반응, 예를 들어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정서의 중요한 생리적 기반이 됩니다. 정서에도 종류가 있다고요? 네, 크게 보면 1차 정서랑 2차 정서로 나눌 수 있어요. 애정, 공포, 혐오 같은 아주 기본적인 감정들이 1차 정서고요. 그럼 2차 정서는요? 여기서 파생되는 거죠. 자신감이라든지 희망, 불안감 같은 것들. 기본 정서들이 좀 더 복잡하게 얽히거나 특정 상황과 연결되면서 나타나는 정서들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정서들이 그럼 학습 동기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서 적당히 긴장하면 집중이 잘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불안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정보 처리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아, 너무 긴장하면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경험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서 상태 의존 인출이라는 현상도 있는데요. 특정 기분일 때 그 기분과 관련된 정보를 더 쉽게 떠올리는 거예요. 슬플 때 옛날 슬펐던 기억이 더 잘 나는 것처럼요. 학습 결과의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귀인에 따라서도 정서가 달라진다고요? 네, 시험을 잘 봤을 때 내가 노력해서라고 생각하는 거랑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는 건 느끼는 감정이 다르겠죠. 시험 불안도 마찬가지고요. 그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불안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정서 이론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제임스 랑의 이론은 뭔가요? 이 이론은 좀 독특한데요. 신체 반응이 먼저 오고 그걸 우리가 지각해서 정서를 느낀다고 봐요. 그러니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기 때문에 슬퍼다고 느낀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곰을 보고 도망치니까 아, 내가 지금 무서운 거구나 하고 공포를 느낀다는 식이죠. 신체 변화가 정서의 원인이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직관과는 상당히 다른데요. 그럼 캐논 바드 이론은요? 캐논 바드 이론은 다릅니다. 외부 자극이 뇌의 시상이라는 부위에 전달되면 정서를 느끼는 경험이랑 신체 반응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봤어요. 아, 곰을 보면 무섭다는 감정과 심장이 뛰는 반응이 거의 같이 온다. 네, 그렇죠. 제임스 랑의 이론과는 달리 신체 반응이 꼭 정서보다 먼저 와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럼 샤우터와 싱어의 이요인 이론은 이 둘과 또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이 이론은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생리적으로 각성된 상태, 예를 들어 심장이 막 뛰는 상태만으로는 이게 기쁨인지 분노인지 공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렇죠. 운동할 때도 심장이 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이론은 첫 번째 요인인 생리적 각성에 더해서 두 번째 요인, 즉 그 각성 상태를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인지적으로 해석하고 이름 붙이는지가 결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아, 그러니까 생리적 각성 상태에 우리가 이름표를 붙여줘야 비로소 특정 정서가 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생리적 각성 더하기 인지적 해석, 이게 바로 정서라는 거죠. 상황 맥락과 우리의 생각이 정서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서에 대해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학습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까요? 성취 동기, 이건 뭔가요? 성취 동기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잘 해내고 싶어하는 마음,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그런 내적인 의욕이나 기대를 말합니다. 그냥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과는 좀 다른 건가요? 네, 좀 더 적극적이죠. 과제를 완수하려는 지향성, 적절한 수준의 도전을 즐기는 모험성, 그리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성취 동기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학습 자체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요. 흥미를 느끼게 하려면요. 예를 들면 학습 내용이 실제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거나 토론이나 발표처럼 직접 참여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노력 자체를 칭찬하고 지지해주는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학습 활동이 의미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해요. 그렇군요. 학습하다 보면 피로도 쌓이는데 피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피로는 단순히 피곤하다 하는 느낌과는 조금 다른데요. 객관적으로는 학습 능률이 떨어지고 실수가 늘어나는 현상을 말하고요. 주관적으로는 집중이 안 되고 흥미를 잃고 좀 불쾌한 느낌을 동반하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도 있겠죠. 그럼요. 신체적으로는 작업량이 줄고 쉽게 지치고요. 정신적으로는 집중력 떨어지고 권태감 느끼고 심하면 두통이나 졸음까지 올 수 있습니다. 피로의 원인은 뭔가요? 회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거나 노폐물이 쌓이는 신체적, 생리적 원인도 있고요. 학습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반대로 너무 단조로울 때, 또 주변이 시끄럽거나 불편한 환경적 요인,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공부하는 시기적 요인도 있습니다. 회복 방법은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죠. 그리고 영양 섭취도 중요하고요. 가끔은 기분 전환 삼아 음악을 듣거나 가볍게 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연습 얘기를 해볼까요? 연습의 중요성은 다 알지만 학습 이론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연습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이나 학습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면서 숙달하는 그 과정 전체,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연습의 효과를 보여주는 연습 곡선이라는 것도 있죠. 네, 맞습니다. 연습량, 그러니까 연습 횟수나 시간이 늘어날수록 학습 성과, 예를 들면 속도나 정확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어떤 모양들이 있나요?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연습량과 기능 향상이 비례하는 직선형도 있고 초반에 확 늘다가 점점 둔화되는 부적 가속 곡선도 있어요. 이건 비교적 쉬운 과제에서 많이 보이죠. 반대 경우도 있겠네요. 네, 처음엔 더디게 늘다가 나중에 확 빨라지는 정적 가속 곡선도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렵고 복잡한 과제에서 나타나고요. 이 둘이 섞인 S자형 곡선도 있습니다. 과제 특성에 따라 달라요. 연습하다 보면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은 시기, 고원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이건 왜 생기는 걸까요? 아, 플래토 현상 말씀이시군요. 학습 능률이 어느 정도 좋아지다가 일시적으로 딱 멈춘 것처럼 보이는 상태인데요.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흥미를 잃었거나, 과제가 갑자기 어려워졌거나, 혹은 잘못된 습관이 굳어졌거나, 주의가 산만해졌거나, 아니면 지금 쓰는 학습 방법이 더 이상 효과가 없거나요. 그럼 그냥 정체된 건가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겉으로 보이는 성과는 멈춘 것 같아도 사실 그 안에서는 배운 내용들이 통합되고 재구성되는 그런 질적인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또 확 성장하기도 해요. 그렇군요. 그럼 효과적인 연습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보통은 쉬는 시간 없이 몰아서 하는 집중학습보다는 중간에 짧게 휴식을 가지면서 나누어 하는 분산학습이 장기 기억에는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 번에 다 외울지 나눠서 외울지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전습법과 분습법인데요. 학습 내용 전체를 한 번에 익히는 게 전습법,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익히는 게 분습법입니다. 이건 과제의 양이나 복잡성, 또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뭐가 더 좋을지 달라져요. 짧은 시 같은 건 전습법이, 긴 글은 분습법이 유리할 수 있겠죠. 암송도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배운 내용을 속으로든 소리로든 되뇌어보는 암송은 가장 기본적인 복습이자 연습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연습 효과를 최대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학습자 스스로 왜 연습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는 게 좋고요. 개인의 능력과 속도에 맞는 목표 설정과 지도도 필요하겠죠. 학습 내용에 맞는 방법 선택도 중요하겠고요. 맞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집중학습과 분산학습, 또 전습법과 분습법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잘 조합해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